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12월 21일 이제 일요일이고 이제 오늘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12월 네 번째 주 또 연말까지 또는 내년까지 또 어떤 흐름으로 우리가 좀 앞으로 대응 전략이나 어떻게 좀 짜봐야 될지 금요일 날 또 약간의 밑꼬리가 달리는 모습으로 퓨처엠과 홀딩스가 다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주말에 또 환율이 1,480원까지 올라왔다. 이제 환율이 1,500원까지 올라올 것이다. 또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월요일이 걱정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환율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셔 가지고 제가 오늘 이 부분들과 그리고 최근에 그 LG엔솔에서 포드사 이제 공급 계약이 철회가 됐다는 소식에 동반해서 홀딩스 같은 지주 회사들이나 포스코 퓨처엠 같은 양극재, 음극재 회사들 2차 전지 쪽이 상당히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 제가 한 번에 정리를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네, 좋아요 눌러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더더더 좋은 일들 가득할 겁니다. 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길 바라겠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은 환율이요. 1,480원까지 올라왔어요. 자, 환율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건 홀딩스와 퓨처엠의 환율에 대한 영향이 좀 다르긴 합니다. 일단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주 회사잖아요. 지주 회사. 이 포스코 그룹사 자회사의 지주 회사. 그래서 이런 지주 회사는 뭐 환율에 대한 영향 자체는 그렇게 크게 없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영향이라는 게 결국 퓨처엠에 대한 주가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받는 거겠죠. 그러면 환율이 퓨처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겠죠. 자, 이 퓨처엠 같은 경우는 고환율에 대한 영향이 있어요. 네. 오히려 구조적으로 이 수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달러 비중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환율이 높아지다 보면 구조적으로 또 약간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또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홀딩스에게 좋다 하더라도 결국에 이렇게 환율이 올라오는 이유 자체가 만약에 나스닥이나 미국 시장이 뭐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금리를 인상한다든가 경제가 안 좋아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면 이건 진짜 악재인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분명 어제 나스닥장은 한국 iShares ETF 시장도 1.4% 정도 상승 마감을 하였고 또 글로벌 시장을 보면은 나스닥이나 S&P 500, 반도체까지 모두 다 상승 마감을 했단 말이죠. 그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 빅테크 기업들이나 또 이런 테슬라나 여러 가지 또 종목들이 나쁘지 않게 끝났기 때문에 이 환율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것도 뭐 이게 호재다 악재다 이런 이야기를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지켜보긴 해야 돼. 진짜 1,500원 넘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충격적으로 좀 다가올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냅두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영향이 크잖아요. 리튬, 니켈, 망간 그리고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좀 뭐 상승이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최근에 2차 전지가 하락을 했던 건 그 LG엔솔의 포드사 공급 계약 철회 이게 단기적으로 악재일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런 것 시장에 대한 악재를 왜 기회로 봐야 됐느냐라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에 ESS 프로젝트 확대 특히나 AI 쪽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 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 AI는 포스코 홀딩스와 퓨처엠, 퓨처엠 차트도 좀 보여드릴게요. 자, 퓨처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AI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직수에는 아니에요. 분명 뭐 직수에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은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여러 가지 또 이런 직수에를 볼 수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겠죠. 자, 그런데 앞으로 이런 2차 전지도 간접적인 구조적인 수혜를 분명히 보는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 이게 EV 배터리 시장이 좋아져서 올라온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왔던 포드사 계약 처리가 분명 악재긴 하겠지만 이게 주가의 상승을 동력을 이뤄주는 그런 완전한 악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AI에 대한 구조를 설명해 드려보자면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 그러면 뭐예요? 전력이 폭증을 하죠. 그러면 지금 뜨는 게 바로 ESS 전력 인프라가 너무나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또 주목을 받을 거고 그 중심에 저는 포스코 그룹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2차 전지 전반적인 섹터가 이것 때문에 상승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프라 쪽, 그리고 원자재, 그리고 전력 생태계 제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보면 되겠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 또 ESS 핵심 소재 하위단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전력 인프라, AI 데이터 센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받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것들은 주가를 충분히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최근에 이런저런 EV 수요 같은 경우는 사실 경기에 민감하잖아.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오지만 결국에 장기적으로 볼 때 ESS는 필수예요, 필수. 그러면 이런 필수에 대한 소재, 특히나 양극재, 전고체 이런 기술력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재료들을 우리가 절대 놓치고 가면 안 된다. 환율도 중요하지만 또 이게 환율이 무조건 악재는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을 우리가 읽어봐야 되고, 이러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또 타점이라는 건 기술적으로 확실한 타점을 잡아야 되고, 기술적이라는 건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적인 분석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 차트를 좀 보고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포스코홀딩스를 보면은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 장기적인 파동에서는 이런 식으로 크게 흘러갈 것이고, 이게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ESS 관련된 AI 직관 간접적인 수혜 이런 것들로 분명히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 우리가 1차 매도를 할 타이밍은 저는 이 장기 파동의 3파 고점 단계라는 데 있어선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빼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건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5파 고점 단계일 것이고, 저는 이런 단기적인 고점들도 좀 같이 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조정 구간들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 이 조정 구간이 나와봤자 한계적으로 나올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매도 관점은 아닌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볼게요. 퓨처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요. 더 명확하게 최근에 저점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저점이 깨지는 단계에서 정확하게 0.382 라인에서 우리가 1차적인 매도를 할 만한 타점까지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파동으로 저는 흘러갈 수 있다 보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닌 우리가 과거 차트와 또 확률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함께 같이 이야기해 드리고 있고, 시장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재료기 때문에 우리는 더 확률을 높여 나가면서 우리가 충분히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앞으로 이런 정확한 타점들이 나올 때 또 타점에 대한 앞으로 영상에서도 제가 공유를 좀 해 드릴 텐데, 근데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매번 이런 차트를 보기가, 매번 영상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 다이렉트로 여러분들께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고, 정확한 앞으로의 매수와 정확한 앞으로의 이런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여러분들과 다 같이 만들어 나갈 예정이고, 그 부분들은 위에 밑에 보이는 제 번호로 포스코라고만 여러분들 문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라고 저에게 문자만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해 놓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일괄적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이러한 관점을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해 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 제가 그것만 여러분들께 좀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 게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이런 타점을 알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런 타점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 나가야 될까가 너무나 중요한 거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갈까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가끔씩 저에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막 타점이라는 걸 잡을 때 그리고 가끔씩 저한테 그 기프트코인이나 선물 같은 거 주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제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포스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포스코라고만 남기시면 되겠고, 제가 영상 말미에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또 어떻게 잡아 나갈 건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일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결국에 뭐 어떤 시장이든 간에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뭐 좋은 시장에도 돈을 잃고, 이게 사실
사람들마다 어떤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등락폭들과 많은 수익률이 갈리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어떠한 시장이든 간에 우리가 저점 바닥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이유, 또 저점 바닥에서 매수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제가 예전에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휴림 로봇 관련해서 계속 잘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또 이 휴림 로봇도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작년이죠. 작년 이제 10월 달쯤에 이렇게 하락 추세로 주가가 떨어질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저점 바닥이 하락이 나왔지만 오히려 RSI가 상승이 나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로 이런 자리에선 약 80%가 넘는 확률로 추세가 전환이 되고, 그때부터 우린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확실한 고점 시그널, 그 뒤에 나오는 조정, 또 조정 뒤에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림, 그리고 이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이러한 반복적인 매매만 하더라도 우리는 고점까지 오히려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가면서 끌고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 저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또 잘 아시는 대형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요. 이 저점 바닥,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던 게 이제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상승 구간이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구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의 임펄스 파동으로, 여기서 볼게요. 하나의 임펄스 파동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가 이때 거의 한 80%나 70% 정도 물량을 정리를 한 뒤에 다시 한번 고점 대비 0.618까지의 저점 바닥을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매수를 하고, 또 그렇게 반복적으로 끌고 가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저는 앞으로 한 번 더 고점을 치고 올라가고 장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거라 보는데, 이러한 대응들을 통해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들고 있던 간에 우리는 첫 번째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로 우리가 시장을 공부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아무리 또 시장을 공부한다고 해서 하락장이 나온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또 하락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이미 올라간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것도 항상 사실 저는 리스크가 항상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저점 매수할 종목, 또 저점 매수를 할 만한 시그널이 나올 만한 종목,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하고 찾고 공유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앞으로 이미 올라가서 여기서 대응해서 이거 먹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진짜 저점 매수를 할 만한, 또는 저점 매수를 할 만한 섹터들이나 그런 섹터들에 대한 상승이 앞으로 기대가 될 만한 종목들을 저점부터 다시 한번 잡아볼까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힌트를 드리자면, 저는 이 스테이블 코인 쪽도 지금 집중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쪽이 지금 계속 이 반도체 AI가 상승이 나올 때마다 스테이블 코인 쪽은 뭐 어떠한 지금 상승도 못 해주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플러스 또 제가 보고 있는 섹터들이 꽤나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올 만한 또 확실한 시그널들이 나오는 종목들을 저희 구독자분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거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 앞으로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명 말고도 이런 종목을 딱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선물, 네, 선물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선물이라고 남기시면 되겠고요.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들 저는 굳이 하지 않아요. 그냥 어떠한 종목을 우리가 지금 어떤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기간을 얼마나 두고 우리가 좀 지켜보자. 그리고 앞으로 그런 종목에 대해서 확실한 고점 시도가 나올 때도 여러분들 남기신 분들 제가 다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제가 대응들을 도움을 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꼭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사람들이 말하는 뭐 매집주, 모순주, 무슨 주 이런 거 많잖아.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진짜 지금 당장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다 공유해 드릴 거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저는 다음에 항상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많이들 꼭 참여하고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